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주요 지표 교육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최근 7월 달에 발표된, 7월 13일 날 발표된 CPI가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죠. 단기간에 선물 지수를 거의 400에서 500포인트를 1분에서 5분 동안 밀어버렸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는데, 자, 일단은 최근에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통해서 차트와 비교를 해서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이제 CPI, PPI 이게 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CPI Consumer Price Index라고 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일단 일반 도시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모든 소비 품목에 대한 가격 변동률을 종합 지수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음식, 에너지, 차량, 의류 등 다양한 항목이 있고요. 지금 일단 적정 CPI 지수는 2에서 3%대를 지금 보고 있는데, 현재는 정말 과도한 상황이죠. 계속적으로 3월달이 가장 최고 피크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이번 발표가 9%대까지 나와주면서 시장이 충격을 크게 줬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페드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이 CPI 적정 지수를, 소비자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을 지금 확실히 잡으려는 움직임을 크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목요일 7월 14일 목요일 발표하는 PPI 지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생산자 물가, 소비자가 체감하는, 소비자가 이제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물가 지수고, 생산자가 만들어낸 물가 지수인 거죠. 이게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해서 PPI. 그래서 제조업자, 생산자가 판매한 상품의 가격 변동을 종합 지수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재, 중간재, 최종재 가격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겠죠. 일단 먼저 만들어진 품목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후에 이 만든 상품을 가지고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다시 가격에 붙은 상태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아지는 물건 자체의 가격이 정해질 테니까, 앞에 생산된 물건 때문에 마지막에 결국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 때 발생하는 금액과 비슷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금 잘 보셔야 되고요. 이따가 차트 보고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 현재 경제 매크로 경제 흐름을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CPI와 지금 PPI의 괴리감 차이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가 어떤지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좀 측정하는지도 한번 보는 시간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지표를 보기 전에 앞서 이런 게 붙어 있을 거예요. YOY. 그래서 이런 거는 year on year.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혹은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감률을 나타내는 거고요. M 같은 경우는 month, 달 기준으로 달간의 비교인 거예요. 전달 대비, 전년 대비. QOQ 같은 경우는 이제 쿼터. 그래서 분기 기준으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자, 근원이라는 말이 붙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근원 생산자 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 일단 물가 변동률이 큰 식자재와 에너지 분야의 이제 가격 변동률을 제외한 물가 지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이었다 아니면 식자재다 뭐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잖아요. 에너지, 오일 이런 부분들이 천연가스 할 것 없이 이거를 제외한 물가 지수예요. 그럼 가장 최근에 좀 생각해 볼 만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얘네를 제외했다라고 하면 확실히 근원 생산자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사실상 좀 많이 안정화됐겠네라고 했는데 얘네 역시도 사실상 뭐 예상치를 지금 웃돌게 아니면 그 예상치만큼 이 전달, 전년도, 전 분기 대비 다 비교를 해봐도 사실상 높은 수치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히기 힘들고 아직 크게 발생을 했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지표를 한번 보시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MON 전월 대비 어떻게 나오냐? 0.6% 변동폭이 6%였다. 그리고 지금 이게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에너지와 이제 식자재 가격을 제외한 그리고 밑에 거 같은 경우 YOY니까 전년 동월 년이죠. 전월이 아니고 전년 대비 에너지와 식자재 가격을 제외한 물가 지수 변동폭이 6%대였다. 간단하죠? 그리고 일단 지금 또다시 5월에 있는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 YOY 전년 대비 비교하면 8.6%.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에너지와 식자재 가격을 포함한 물가 지수의 변동폭이 8.6%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어제자 발표됐었던 지금 CPI에 대해서 이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나오죠.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얘는 좀 친절하게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이렇게 좀 YY, MOM 이렇게 안 나와주고 이제 그냥 한글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죠. 근원 에너지와 식자재를 제외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자재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일단은 지금 이전 달에서 이전 달 지금 7월이잖아요. 6월 달에 발표된 게 작년 6월에 발표됐던 거보다 얼만큼 올랐는지 6%대 올랐고요. 그리고 이번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면 예상치는 작년 7월과 지금 현재를 비교를 해봤을 때 약 5.7%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치를 가져옵니다. 보통 며칠 전 아니면 뭐 하루 전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가져오는데 발표된 실제치가 지금 현재 5.9%대 나와준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왔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네.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증시에는 안 좋을 것이고 그 충격이 고스란히 발표 때 나올 가능성이 크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전년 대비 그냥 기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땠는지 아까 이제 여기서 보여줬던 거는 전달 6월 달에 8.6% 나와준 모습이고 이게 이제 전달치예요. 또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5월에 이미 다 나온 데이터를 6월에 발표하는 거고 6월에 있던 내용을 지금 7월 중순에 발표를 하는 거죠. 7월 게 다 아직 데이터가 나오진 않았으니까. 7월에 나오는 데이터 자체는 8월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이 지금 이전치도 8.6%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전 달보다도 더 높게 나올 것이다 충분히 예측을 했지만 그 이상 9.1%대까지 나와주면서 시장에 완벽한 충격을 줬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죠.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어제자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그 몇 년 동안 본 거 중에 어떻게 보면 단기 1분 봉상 가장 큰 충격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발표하자마자 무려 발표 직전에도 11,830, 840 정도에서 970까지 130포인트를 들어올리면서 페이크를 주다가 실질적으로 발표하는 딱 30분 순간에 고점 920 정도, 930 정도 되죠. 그리고 저점 570. 그러면 얼마인가요? 약 400포인트 되죠. (940) 얘를 540이라고 했을 때 1분 봉상 540이라고 했었을 때는 확실히 400포인트인데 400포인트 조금 안 되지만 결국에는 하락 추세 전체적으로 바닥까지 한번 지켜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CPI에 대한 지표 발표로 인해서 변동성을 지금 체크를 해보면 거의 지금 현재 900 후반대에서 400 후반대 나오다 보니까 500포인트의 변동성을 가져줬었다 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발표 순간에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메커니즘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일단 발표는 기다리는데 일단 예상치보다 이전치보다 높게 나왔다. 높게 나오는 것도 안 좋지만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시장에 더 충격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어제 이 지금 CPI 발표에 따라서 내용 해석을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지금 매수 관점보다는 매도 관점으로 시장을 볼 수 있고 이거는 단기간에 지금 만약에 이 500포인트를 가져갔다라고 하면 한 계약 기준으로 약 1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구조예요. 내가 정말 무조건 떨어진다. 이거는 내가 버티는 시드도 있고 변동성 다 잡아주고 내가 무조건 매도 그냥 들어가겠다 라고 했었을 때는 약 1200만 원까지도 볼 수 있고 어제는 이제 울고 웃었던 분들보다 웃는 분들이 좀 더 많았었죠. 어떻게 보면 저 시간대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내가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PPI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똑같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일단 최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CPI 그 다음에 PPI랑 비농지표 발표 그 외에 이제 물가와 관련된 모든 소비 지출이라든지 이러한 내용 자체의 지표들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내가 지금 현재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물가 안정이에요. 그래서 이 물가 안정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져가는 게 가장 1순위고 그 다음에 고용 안정에 따른 지금 현재 실업률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도 사실상 많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용 안정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것 자체도 오히려 안정이 됐다라는 신호가 준다라고 하면 시장에 그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원래는 빅스텝만 가려고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좀 시장이 아직 경기가 괜찮아? 라고 했었을 때는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가져갈 것이고 그거는 되려 지수나 이런 부분들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간대에 맞춰서 내가 정말 자신이 있다. 오늘 시장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측치로 잘 가져간다라고 하면 한 번씩 노려볼 수 있는 좋은 내용 중에 하나다. 어제자는 정말 기회가 있었고 단 1분 만에 아니면 단 5분 만에도 정말 내가 막 여러 계약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한 계약인데 한 계약에도 거의 1000만 원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하루였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지금 지표 내용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기초교육 가져와 봤습니다. 네, 추가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라이브 방송으로 계속적으로 교육은 드리고 있고 지금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단 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일단은 그러면 다른 지표들은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만 딱 살펴보고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매주마다 발표가 있고,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뭐 4주 평균 4주간 청구된 실업수당, 그래서 실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실업률을 통계적으로 보면서 향후 계속적으로 실업률이 너무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경기 부양을 해줘야 되겠죠. 실업률이 안정화됐다라고 하면 조금 더 지금 현재 정책을 더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자, 어쨌든 지금 또 시장 예상치와 전주 대비 요거는 제가 설명을 방금 드렸었으니까 패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비농업 같은 경우가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언제 시작하냐를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의 시기를 얘가 조절을 했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가장 1순위 지표 발표 내용이었고요. 이것도 이제 연도마다 흐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정책과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뭐가 가장 중요해요는 지금은 의미 없어요. 계속적으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보는 거지만 CPI, PPI, 비농 그리고 FOMC, 페드, 뭐 파월 의장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다 중요하다. 거의 다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최근에는 그래도 CPI가 가장 크게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큰 변동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리를 드리면. 자, 그러면 비농업 지표 같은 경우는 농업 분야를 제외한 산업 분야에서 고용 상황을 지수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직장들 했었을 때 고용이 어떻게 됐는지, 이게 고용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실업률과 어떻게 보면 좀 연관 지을 수 있고, 고용이 안정이 됐다라고 했었을 때 아까와 같은 내용과 사이클을 해서 시황 자체를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6월 3일 기준으로 일단 좀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얘 역시도 10분 만에 200포인트 가까운 변동성을 가지는 강력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아직까지도. 근데 지금 CPI는 400에서 500포인트, 나스닥 선물 기준이에요. 선물 기준으로 이 정도 지금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자마자 상승을 보여줬지만, 그러나 시장 해석 자체가 전달치보다 좀 낮아진 모습에, 그리고 고용 불안 및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급락하는 거, 요렇게 지금 전달에 어떻게 해석해서 어떤 차트 변동성을 가져갔고, 이런 데이터를 하나에서 두 개 정도는 좀 아쉽고요. 10개, 20개 이상의 데이터들을 보면서 그러면 가장 현재 상황과 비슷한 내용과 해석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기서 단기 매매를 보셨을 때는 성공을 볼 수가 있겠죠. 지표 발표 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표 내용까지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오늘 과거 미증시를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요. 일단 제가 교육 자료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보다가 느낀 점들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멀리 갈 거예요. 일단 먼저 1930년도에서 1950년도 S&P 차트와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네모 두 개가 쳐져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네모 부분은 세계 대공황이라고 불리는 1929년 대공황 당시에 이제 S&P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지 좀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만약 있으시다면 나이가 상당하시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단 좀 미국에서 직접 계셨어야 좀 겪는 당시나 뭐 이런 부분들 좀 이해를 하실 거고요. 일단 좀 뭐 아무튼 당시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낙폭이 일단 자그마치 86%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였습니다. 일단 현재로도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낙폭을 보여줬죠. 이후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으로
어느 정도 이제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일단 재차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 전까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상으로 우리 이제 전쟁으로 살아난 국가 둘을 꼽아보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미국과 일본을 뽑을 수가 있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6.25 전쟁으로 미국 군수물자 허브 역할을 하면서 어, 그때 당시에 이제 살아난 사실은 다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이 이제 전쟁에 이제 휩싸여 있을 때 유럽에 이제 어마어마한 군수물자를 팔면서 전 세계 자금을 끌어들였죠. 일단 뭐 차관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상승 기조로 이제 접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차트만 보시면 당시 대공황 모습이 일단 당시 이제 대공황 때 모습이 마치 최근 코로나 사태 때 혹은 08년도 리먼 사태 때 당시를 좀 떠올리는 급격한 폭락장이었죠. 일단 좀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950년도에서 70년대는 되려 이때 당시에는 이제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불릴 만큼 역사상 최고의 호황기였습니다. 20년간 S&P 지수는 거의 5배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고요. 이렇게 증시가 성장하면서 국채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상승장이 이어졌었죠. 금리와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진정한 호황기. 금리가 올라도 기업은 투자를 계속하고 이로 인해서 수익은 더더욱 늘어나는 그리고 마셜 플랜으로 인해서 지금 유럽이 재건되면서 이러한 시장으로 다시 유럽 자본이 몰려오는 선순환 구조. 영국과 이제 미국의 원자재 독점으로 당시 분위기는 냉전 시기긴 했었지만 당시 이제 석유와 금은 어떻게 보면 영국과 미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70% 달할 정도로 공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일단 뭐 아직까지 러시아 내부의 이제 유전 개발은 좀 더뎠었고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아마 이제 마오쩌둥이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는 명언을 남기면서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제 뭐 참새를 다 잡아 죽이면서 대기근이 와서 중국은 빈곤국가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이때 상황이었습니다. 뭐 대약진 운동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희대의 삽질, 정말 삽질이라는 표현이 조금 저급한데, 이건 지금 대약진 운동으로, 집안의 농기구 및 주방기구 중에 일단 뭐 철이란 철은 죄다 녹여서 간해송어겁으로 철개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나 앞으로 뭐 앞에 언급드렸던 뭐 참새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죠. 일단 문화 대혁명으로 본인들의 이제 뭐 기나긴 역사 속 대다수의 이제 뭐 문화재나 유산들을 일단 공산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파괴하고 소멸시켰죠. 지금의 중국과는 완전 반대의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경쟁자였던 소련은 공산주의 이념을 통해 동유럽을 장악을 했었지만 경제적으로 미국의 마셜 플랜에 의해 완전히 패배한 상황이었죠. 일단 뭐 다분히 군사적으로만 지금 비등했을 뿐 당시 미증시의 호황의 요인 크게 5가지로 일단 좀 뽑을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브렌턴우즈 체제 시작으로 자유무역이 확산됐다라는 부분 먼저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 1944년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을 시키고 다른 나라의 이제 통화를 달러에 고정하는 브레턴 우즈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즉 근본이 시작을 말하고 동시에 이제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가 수립된 거죠. 이제 세계 최강대국이 이제 된 당시 세계 어떻게 보면 최대 강국이죠. 최강대국이 된 당시에 이제 국가 경제가 과연 엉망이었을까요? 최고조로 향해 달려갈까요? 당연히 최고조를 향해 달려가겠죠.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이제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일단 유럽이 일단 마샬 플랜의 어마어마한 원조를 통해서 회복되면서 원조와 차관을 제공받던 유럽 국가의 자본들이 다시 역으로 미국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앞에 상승장을 보시면 누구라도 지금 본국보다는 미국에 투자하고 싶겠죠. 또한 지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 특히나 전쟁을 막 겪은 세대들은 안전한 자산을 찾아서 전화에 이제 휩싸였던 유럽, 그리고 냉전의 중심이었던 유럽 지역보다는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더 선호를 하겠죠. 다음은 케인즈주의에 이제 따른 수정자본주의가 널리 퍼지면서 기업이 할 일은 기업이 하고 국가가 도와줄 일은 국가가 나선다라는 개념이 잡히게 됩니다. 즉 과거에는 오로지 시장에만 맡겼다라고 하면 대공황을 겪은 뒤 정립된 수정자본주의가 장착되면서 국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총수요를 관리하고 직접 융자, 기간 산업의 국유화, 그리고 사회 보장과 소득 재분배 정책 시, 그리고 뭐 도로, 그리고 이제 항만 건설 등의 이제 뭐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는 정부가 한다는 시스템에 잡혀가면서 안정화되는 상황이었죠. 즉 지금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정부가 더 많은 부분을 떠안고, 지금에 비하면 모자라겠지만 과거 1900년도 초보다는 훨씬 유택해진 일반 시민들의 삶 역시 호황을 이끌었습니다. 기술 혁신. 지금 우리가 기술 혁신하면 어떻게 보면 뭐 반도체, 최근에 이제 뭐 메타버스, AI,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좀 미뤘었던 양자 컴퓨터,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지만 당시에는 일단 뭐 전자제품이 본격적으로 막 제조되는 시기였죠. 더 엄밀히 말한다고 하면 이 군사용으로 쓰이던 전자기술이 이제는 민간 소비품으로 이제 퍼졌다 하는 게 맞겠네요. 당시에 나온 신기술들로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와서 조금 코웃음 칠 수는 있겠지만 뭐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민간 항공기, 그리고 유조선 철강, 그리고 뭐 석유화학 분야 등의 이제 모든 분야가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던 시기였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다양한 분야가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지금 가장 부러운 부러운 것은 이 낮은 원자재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 자본이 국제 원유 시장을 장악하여 이제 뭐 낮은 가격에 원자재를 공급했고, 이 당시 이제 전후 회복을 거치면서 농산물의 이제 생산량도 이제 늘어나면서 곡물 가격도 이제 굉장히 많이 저렴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은 당시에는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문제였던 거였죠. 이론으로만 존재를 했었던.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등장을 하죠. 뭐 지금까지도 뭐 가장 유명한 워렌 버핏이죠. 1950년 당시 이제 20살부터 본격적인 이제 주식 투자를 했었고요. 이제 1956년에 본인 이름을 건 투자 조합을 결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 1969년에 이 투자 조합을 해체를 했습니다. 일단 뭐 역사상 최고의 상승장의 어떻게 보면 시작 지점과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의 시점이 맞물렸던, 어떻게 보면 시대가 낳은 영웅이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도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최근에는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은 있고 참고할 내용은 있고 뭐 개인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립 피셔 1931년 피셔앤컴퍼니라는 투자회사를 설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50년대 성공적인 이제 뭐 성장주 투자로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1958년 버핏에게도 이제 영향을 미쳤었던 위대한 기업의 투자라는 책을 이제 발간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때 당시에 지금 보시면 뭐 잭 드레피스 피스 같은 경우는 1950년대 이제 드레피스 펀드를 운용을 했었고요. 이제 뭐 1953년도
53년도에 이제 53년도부터 64년까지 어떻게 604%라는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이때 당시에 이제 346% 같은 기간 동안에 성장을 한 거에 비해 약 2배가량. 정말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요, 이제 뭐 신고가 주도주에 이제 집중 투자를 했었고, 이때 당시 이제 최대 수익 종목은 폴라로이드.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우리가 이제 유물로만 좀 생각하는 거죠. 어쩔 때나 가끔 그냥 이벤트성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폴라로이드로 이때 당시 이제 800%의 수익을 가져갔었고요. 어쨌든 버핏이 이제 69년에 투자 조합을 그만둔 것을 뭐 그 정도만 여기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년간 계속해서 오르던 주가는 결국 10년의 장기 횡보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이 기간에서 가장 큰 이슈는 최근에도 언급됐던 오일 쇼크죠. 70년도. 1차 오일 쇼크가 73년도에 발발을 했었고, 일단 이때 네모칸 안에 바로 오일 쇼크. 당시 이제 주가 흐름입니다. 50% 가까이 이제 지수가 뚝 떨어진 상황을 볼 수가 있었던 상황이죠. 여기 이제 앞에서 언급드렸던 호황 5가지 중에 모든 자본이 미국으로 밀려온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딱 한 가지 느낌이 와야 됩니다. 돈이 몰려? 그럼 인플레이션.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고인플레이션이 닥쳐오는데, 문제는 이제는 시장이 성장 동력이 좀 떨어져가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20년간 상승만 이어오던 증시가 일단 예상치 못했던 인플레이션이 닥쳐오는데, 이때 이제 뭐 고용과 매출, 그만큼 이제 뭐 상승할 만한 동력을 거의 다 써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최근 코로나 달러 버블 상황과 매우 좀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큰 이슈가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브레턴 우즈 체제의 붕괴, 즉 미국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한 금본위 체제가 위험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은 당시까지만 해도 모든 전쟁이나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무조건 이기는 국가였죠. 근데 월남전에서 이제 급제동, 급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단 첫 패배를 기록했던 전쟁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승전을 하지 못함으로써 인해서 가해지는 이제 전쟁 비용 부담 같은 경우는 국가 재정 수지랑 국제 수지에 이제 악화를 불러일으켰고, 달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관하던 각국의 금들이 빠져나갈 상황이 되고, 이렇게 되면 미국의 경기 위기가 올 것을 직감했었던 당시 대통령이 이제 닉슨이었는데, 금태한 중지를 결정을 하게 되죠. 여기 이제 오일 쇼크 당시를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오일 쇼크 전에 유가는 갤런당 3달러였는데 1차 쇼크와 2차 쇼크를 겪으면서 거의 이제 10배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냥 이제 그러면서 지금 왼편에 지금 보이시는 지금 PPT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오일 가격의 차트고요. 3달러 하던 게 얼마까지 올라갔는지 딱 보이시죠? 30달러 이상까지 이 기간 동안에만. 그리고 오른편은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도 절대로 오일이 지금 작용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일도 굉장히 지금 영향을 많이 끼친다. 어떻게 보면 오른쪽은 물가 상승이니까 결국엔 오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러한 지금 가파른 물가 상승을 가져갔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결론적인 유가 엄청 올랐고, 인플레이션 수치가 자그마치 이때 당시에는 15% 달했던 시기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당시 산업 상황인데, 당시 산업 상황을 지금 보시면 유가 관련 섹터가 이제 10배 이상씩 상승을 했었고요. 당시 산업 주가는 하락하는 와중에 유가 관련 섹터만, 그리고 이제 석유 부족 사태로 미국의 이제 환경보호국이 자동차 연비 기준을 상향을 시켰고, 일본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성비 때문에.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상황이 08년도 금융위기 이후 가성비 좋은 한국 차량이
미국, 일본, 유럽에 이제 진출에 가속화를 했었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고유가로 당연히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고유가로 돈방석에 앉았던 게 중동이었고 그 돈으로 인해서 자체 기간 산업 건설 위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단행을 했었고 그 덕에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대표적인 수혜를 많이 받았었다. 그리고 원재재 가격 상승에 편승한 투자자들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자금이 원자재 관련 투자를 이끌어냈었고요. 이 당시에 뭐 채굴, 탐사 등등의 그리고 이어지는 1980년대 낮은 원자재 시기로 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비슷한 사례로 2000년 이후 고유가가 이제 미국의 셰일 혁명을 인도했었던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마지막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좀 읽어보시면 현 상황과 정말 매우 좀 그래도 유사하다. 이거를 100% 닮았다라고 막 표현하기 힘들어요. 리먼 사태랑 뭐 닷컴 버블이랑 지금 현재 상황이 대표적인 하락장을 좀 비교를 해보면서 저도 계속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그래도 비슷한 상황이랑 지금 좀 엮어서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계속 인버스 어떠한 부분으로도 지금 인버스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지금 현재 가격의 유가 원자재 가격은 결국 다시 일정선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시대적인 근거가 있었던 거죠. 물론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도 어떻게 보면 지금 중동 국가 방문이나 이런 이슈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가 하락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SCO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이전에도 계속 설명드렸고 이제 한번 19%의 이제 1차 청산까지 지금 바라본 시점인데 그때 당시보다도 지금 낙폭을 훨씬 더 지금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최근에 어마어마한 단기 급등을 보여줬다가 지금 한풀 꺾이는데 벌써 지금 현재 목요일 오후 타임인데 자 프리장에서도 지금 현재 다시금 이전 고점 라인 때까지도 그리고 있고 현재 낙폭 자체가 고스란히 현재 유가 자체가 고스란히 지금 받아주면서 저는 70달러 때까지도 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가격대도 충분히 지금 더 싸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고점 당연히 돌파하면서 강한 매수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추이를 한번 보시면 한번 들어 올릴 때 뭐 16%, 뭐 13%씩 들어 올리면서 강한 매수세를 지금 보여줬었던 움직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이전에 생각해보면 이전에 강한 상승으로 이거는 인버스예요. 그러니까 오일 가격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상승을 계속했다 보니까 꾸준히 낙폭을 가져가고 지금 현재 얘는 바닥에서 지금 추세가 돌아가는 시점이고 뭐 이것도 뭐 어떻게 피보나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얘가 45달러 때까지도 지금 단기 급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이게 이제 2022년 2월 가격으로 회귀를 하는 건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자, 어쨌든 뭐 행보자리나 이렇게 길어진다라고 하면 이 2배 인버스, 3배 인버스 뭐 이렇게 가져가는 것들의 메리트가 적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요 부분을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렇게 지금 현재 시기가 어떻게 보면 유가와 여러 가지 상황과 더 맞물려서 매크로 지금 시황 자체가 저는 계속적인 매도세를 더 그릴 가능성이 있고 횡보 또는 매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 안에서 단기적인 반등은 분봉상 아니면 일봉상 단기 파동인 거지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추세를 꺾고 들어올릴 만한 지금 강력한 요소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자, 그래서 시장에 이렇게 지금 좀 강력한 요소가 없는 상태에서 지켜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 주식도 한 번 더 추천드리고 싶은데 자 DRV입니다. DRV. 자 지금 프리장에서 또다시 최근 어제자 CPI의 낙폭 때문에
다시금 52달러 넘게 안착을 해주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도 지금 상승폭을 더 키워가는 것 같아요. 이전보다도 지금 상승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 상황으로 보나 지금 현재 미 증시 상황이 안정화될수록 굉장히 이제 단기적으로 안정화되면 얘는 좀 빠지는 형태가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한 번 더 피크 치면서 더 큰 언더 템포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 가능성에서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시장은 어떻게 볼 수가 있나요?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 대출을 해주는 것 자체를 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아니면 너무 높은 이자를 부르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을 끼지 않고 지금 주택을 살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평균이라고 생각해 보실 때는 뭐 상위 뭐 1%, 뭐 3%, 4% 빼고는 사실상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인버스 3배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 티커는 DRV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보고요. 뒷시간은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밀릴 가능성 크죠. 주요 자리값이고. 자, 좋습니다. 자, 한 번에 자, 3,000, 4,000, 자, 76 기준으로 자, 지금 일단은 100T까지 보여줬고요. 자, 저점 한 번 더 밀리면 자, 100T짜리값 확보 보면서 가져가겠습니다. 자, 516, 60T 확보 보겠습니다. 60T 확보. 자,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자, 60T 가져갈게요. 일단은 자, 60T 보면서 나머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6 터치하면 일단 정리 가져갈게요. 자, 저점 밀어주면 100T 확보. 아우, 가져가네요. 네, 이거 조금 아쉽다, 그쵸? 들고 있죠? 자, 체결. 자, 일단은 501자리가 커팅 주문 가져가겠습니다. 접수 완료. 자, 21,000, 501, 30 커팅. 조금 더 밀렸네요, 지금. 자, 414 지금 자리값이니까 자, 421 올청 보도록 주문 하겠습니다. 접수 완료. 21,000, 400 20에 올청대기. 자, 440까지 밀어줬고요. 자, 그쵸, 이 타이밍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안 나왔죠. 441까지 보여줬고요. 힘이 좋네요. 자, 433 423 자, 두틱. 자, 거의 다 왔죠. 좋습니다. 네, 이것도 일단은 원래는 한 50틱인데 밀렸으니까 40틱 수익으로 일단은 가져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손절가 한번 조금만 더 버텨보죠. 요거 잡히더라도 요거 마지막 자리라 생각하고 리스크 타고 지금 890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으려면 저는 진작 죽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깨는 자리값. 오늘자 지금 하락분에 따른 382 자리값이니까 0.5, 618, 786까지도 변동성 충분히 그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최소 목표이고 이 자리값까지 생각하는 구간이니까 여기는 그래도 마지막 리스크 조금 더 가져가더라도 요거는 한 자리 더 보고요. 지금 870에서 한 자리 더 보고 울청사는 지금 889에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은 지금 889 자리값에서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자, 접수 완료. 여기까지 올라온다라는 건 체결되겠죠. 여기서 울청 보면서 일단 가져가는 거고 870에서 하나 더. 한 계약만 보시는 분들은 그냥 한 계약 올청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절 자리에 매수세 다시금 올라와주고 있죠. 조금만 더 볼게요. 867. 자, 한 계약 더 추가. 좋습니다. 자, 870 돌파했고요. 자, 889. 자, 두 계약 기준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 돌파 힘 나와줬고요. 정확하게 지금 마디값 채널 라인 때 유지에 따른 관점, 고점 기준으로 터치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자, 두 개 기준으로 볼게요. 터치 가능성 크게 보고, 자, 여기 리스크 좀 더 있었지만 도전하는 자리값이었습니다. 자, 두 계약으로 보는 거고요. 자, 체결되면 약 1200불 수익으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발 한 번만 더 힘줘라. 빨리 끝내자. 889. 아, 요거 조금 아쉬운데요. 자, 885. 자, 9점 돌파했고요. 자, 889 올청대기입니다. 자, 약 1200불. 좋습니다. 네, 12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90일. 자, 지금 매수 체결. 자, 90일 체결 됐고요. 자, 요거 방향성 일단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 뚫어줬을 때 요 방향성대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손절가 조금만 더 리스크 있더라도 커버할게요. 자, 원래는 지금 짧은 손절 보실 분들은 59자리가 컷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뚫린 추세 지금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 방향성대로 밀 가능성이 있다. 자, 일단 30시간 일단 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21도 한 자리 주문 볼게요. 접수 완료. 자, 2만 921. 자, 바닥 자리는 확실히 이탈 자리값 보고 판단할 거고요. 91, 21 자리값 추가 하나 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금 매수에 나와주면서 자, 21. 자, 추가 한 계약 더 진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다 올라왔죠? 40대까지. 자, 57자리값 한 자리 끊도록 주문 접수 하겠습니다. 완료. 자, 57 한 계약 청산. 자, 지금 일단은 57 하나 청산해서 지금 일단은 본절 기준으로 57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평단가가 지금 딱 지금 평균으로 맞춰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57 지금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계약 기준으로 보기엔 이제 좀 더 마음 편해졌죠. 57 평단가 기준으로 일단은 마저 추세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확실한 이탈은 이제는 910자리값 못 지키고 중심값 넘어가는 자리값이면 손절 가능하겠죠. 57 기준으로 40에서 50 정도 요거 리스크까지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 볼 수 있는 자리값들 나와줬고 어쨌든 지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이제 이 관점 그대로 살려서 볼 거예요. 5일선 라인 때 지금 현재 강하게 지금 파동 나왔던 이 중심값 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거래량 확실히 발생해주고 있고요. 현재 방향성을 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했었죠. 좋습니다. 이게 항생이죠, 여러분들. 자, 돌파 자리값 못 가져갔는데 자, 이제는 확보 자리값 봐야 되겠죠? 자, 2999 주문 여기 접수 확보 완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터치하면 21,000 깨지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000 깨지는 자리값까지는 보진 않을게요. 여기까지가 좀 맥시멈 생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다 내려왔죠? 이렇게 되면 그냥 약손절로 마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000 터치. 아, 잡히네요. 여기까지 보시죠.